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호러 스릴러물이 아닙니다. 공포 영화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정말이지 순식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란 걸 몸소 겪었어요. 정신 잠깐 놓고 이웃의 선의를 곧이 곧대로 믿었다간 앉은 자리에서 코 베어가고 인생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이사 온 지 딱 한 달 됐을 때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베이지색 니트 롱 원피스를 입은 긴 웨이브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블링블링한 네일이 그녀의 하얀 치아처럼 밝게 빛났고 선녀강림의 느낌이었어요. 언니,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말을 믿은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은 이후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제 아이가 다쳤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를 방치한 나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의 집 현관 앞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저를 가해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엄마들 모임의 여왕이라 불렸던 한 여성이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신다면 아직 당신이 운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주변을 한 번만 둘러보세요.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이들을 파고드는 한 마리 승냥이 썩은 고기를 물어뜯는 하이에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겐 양심이라는 거 기대해서도 안 되고 잘못 대처했다간 인생 날아가고 덤으로 빨간 줄 그어져 자식의 인생마저 앞길을 막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현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처럼 당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새 아파트, 처음 오는 동네. 남편은 출근하면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따박따박 생활비 갖다 주는데 무슨 불만이 많냐, 경제도 어려운데 남편이 성실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발바닥 부르트게 일해봐야 정신 차리지 하시는 시선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독박육아 엄마들, 특히나 친정부치 친구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밥을 먹이고 재우고 또 밥을 먹이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돼요. 말 한마디 편하게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고된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또래 엄마를 사귀며 현명하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역 카페도 뒤져보곤 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당장 연결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차림새, 또렷한 눈빛, 그리고 제가 방어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 이사 오셨죠? 저 옆집에 살아요. 반가워요, 언니.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동네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어느 마트가 싸고 어느 소아과가 믿을만하고 어느 학원 원장이 아이들을 잘 봐주는지 그 지역에서 수년을 살아온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동네 엄마들 모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모임은 브런치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67명의 엄마들이 모여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생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입을 열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다들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빛났고 그녀가 조용히 외면하면 그 사람은 조금씩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녀 덕분에 그 모임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나도 여기에 속했구나라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브런치 모임, 키즈카페 나들이, 공동구매, 단체 채팅방.
오가는 메시지 속에서 저는 점점 이 동네 인싸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락 아래에서만 유지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여기 엄마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따돌린다니까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내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언니 그런데 그 귀걸이 이쁘다. 나도 그거 하나 필요했는데 얼마 있다가 돌잔치에 가야 하는데 귀걸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착장에 딱일 듯해요. 후. 아, 물론 달라는 건 아니고 한번 해봐도 돼요?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경고였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이미 그녀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손을 뻗어주는 사람을 구원자로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귀걸이를 가져가 주는 게 영광으로 생각되고 뺏기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한심하고 내가 뭐에 홀렸나 그 생각뿐이고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그 착각이 이후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잠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병원 다녀와야 해서. 나 대신 학원 픽업 한 번만 해줘요. 택배 오면 받아줄 수 있죠? 저는 당연히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녀가 저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기까지 했고 오히려 더 필요한 건 없냐고까지 물어보았어요. 쇼핑 갈 때 제가 운전을 했는데 카시트가 없어서 우리 아이는 그냥 두고 그녀의 아이를 카시트에 앉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집에 있잖아요. 시간 많으니까요. 언니가 바쁘시면 다른 언니 준영만 부르면 되긴 하는데. 부탁이 아니라 당연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반드시 이런 말이 따라왔습니다. 모임에서 언니가 혼자 빠지게 되면 언니가 좀 적적하겠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밀려나는 게 두려웠고 그녀 없이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했습니다. 지쳐도 했습니다. 그러다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카드 한도가 초과됐다며 결제를 대신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모임 엄마들끼리 같은 가방 맞추기로 했어요. 언니도 같이 해요. 저는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만 빠지면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다 같이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있어빌리티를 해줘야 우리도 격이 있잖아요, 언니. 안 그래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하게 제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없어 보인다는 말. 혼자만 빠진다는 말. 저는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처음엔 가방 한 개 가격이었지만 어느새 그게 공동 식사비가 되고 모임 경비가 되고 그녀의 청구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맞추고서는 어느새 제가 구입한 그 가방은 그녀의 드레스장 깊숙한 곳으로 가게 되는 구조. 남편은 어느 날 카드 내역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싶어서 산 거야. 남편과 저 사이에 처음으로 숨기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별결 다 남편한테 의지하나 봐. 그런 걸 하나하나 보고하고 살아요.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쯧쯧. 남편은 남편이고 언니는 언니인 거지. 가정주부라고 보상 없이 하나하나 뭐 하나 살 때마다 허락받고 살아야 하나? 남자들은 이런 거 절대 이해 못해요. 나를 만나서 다행이지 저 안 만났다면 언니는 평생 자립심도 없이 애 보는 하녀 노릇만 했을 거야. 돌아보면 정말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제 소비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제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저 사이에 조금씩 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알게 된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심리 조종 방식입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날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근처 놀이터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엄마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녀 옆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 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정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수가 밀었어요. 쟤는 맨날 친구들 밀어요. 학교에서도 연필로 짝꿍 눈을 찔렀어요. 이모. 범수는 그녀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녀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만 말해줘. 내 아이가 밀었다고 했어. 사실이 그렇다면. 그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애를 제대로 안 봤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사고가 있었는데, 분명히 목격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단체 채팅방에 이런 말들이 흘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방치했다더라. 그러니까 다치지. 엄마가 제대로 봤어야죠. 괜히 남의 애 탓한다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제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저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모임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돈 문제가 좀 있다던데 그래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아저씨하고도 맨날 다투고 너무 시끄럽지만 이웃이라서 민원 안 넣고 참고 있거든요. 아이도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저는 예민한 사람, 피해망상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강퇴됐습니다. 놀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이 모임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모임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단락을 쓰면서 지금도 그날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아이의 비명과 함께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여자.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던 소리입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아이는 아직 이마에 상처가 남아있고 모임에서 왕따가 된 채로 빚은 불어나고 남편과의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내 아이가 다쳤잖아.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본인 잘못을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 말에 이어 또 한마디가 왔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살 거면 애를 왜 낳아요? 그리고 애들이 서로 투닥거리며 다치기도 하는 거지 별꼴이야. 좀 같이 놀았다고 친한 줄 아나 봐. 이 언니 못 쓰겠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전략적으로. 마치 처음부터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실린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인 제가 수갑에 가까운 상황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치 3주.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미 빚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 가방, 채팅방, 사고, 합의금, 경찰까지.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당연한 처사라 생각했습니다.
모임 안에서 인정받으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여기서 버티지 못해요.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으니까 제가 취하해드리고 언니가 딴 곳으로 이사가는 조건으로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정이 많아 탈이래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뒤늦은 후에 눈물이 났지만 눈물을 그녀 앞에서 흘리지 않는 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버티지 못한 이유는 그 자리가 처음부터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친 아이 쌓인 청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도망이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그 가방 포장 택배 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샀던 명품 가방. 옷가지들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박스 구석에서 먼지만 잔뜩 쌓인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걸 바라봤습니다. 이걸 사기 위해 제가 무엇을 했는지, 이걸 위해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고 대출을 받았고 아이의 사고 결국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 선물하려 했던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새 집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웠다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아이 하나만 데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냥 친구가 필요했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고, 그 모임에서 밀려날까봐 무서웠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했다고. 남편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명품 가방 들고 그런 사악한 여자 모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옆에 있어주길 바랐어. 합의금은 동네 분끼리 적당히 하시라고 형사님이 도와주셨어. 그건 마련 안 해도 될 것 같아. 계속한다면 우리도 증거 모아 변호사 쓰겠다고 했거든. 그 여자가 우리가 이사가는 조건으로 그냥 끝내자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가방을 사기 위해 들인 시간과 돈과 마음이 남편 옆에서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빚을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임도 브런치도 단체 채팅방도 없습니다. 대신 저녁 식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됩니다. 충고하지만 외롭다고 외로움의 위로를 누군가에게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자기들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빈 껍질 같은 뱀의 혓바닥만 날름날름거립니다. 집에 당근에서도 안 팔리는 쓸모없는 옷까지 내다 버릴 헌옷과 육아 서적 쓸모없는 정보들, 알고 보면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는 광고들, 그런 걸로 환심을 삽니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을 고립시키고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가진 것을 가져갑니다. 돈, 시간, 관계, 자존감. 만약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잘 보세요.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자신 안에 가두는 사람인지. 가족을 잃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마세요. 저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단 한 명이라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영혼 없는 그들에게 낚인 건 제 불찰이지만 그들의 표적이 된 이상 그들의 설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이들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이런 현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실제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보고 계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